한결이가 우리 무진이 애 맞지? 규림의 손이 그대로 멈춥니다. 반찬통 뚜껑을 닫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지요. 옥선은 그런 규림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규림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되묻습니다. 하지만 옥선은 이미 한결의 나이와 생일까지 알아본 뒤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규림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아이 뒷조사까지 하셨어요? 대답부터 해. 옥선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한결이, 우리 무진이 아들 맞지? 규림은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한 번만 더 숨기면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옥선은 규림의 침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내가 대답 안 한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니? 규림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며칠 전, 흥식은 규림에게서 받은 뜻밖의 제안 때문에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규림이 먼저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한쪽에 품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규림이 먼저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으니 기뻐해야 하는데 흥식의 마음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규림이 왜 갑자기 자신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결을 구하다 다쳐서 미안한 마음 때문일까요? 수남이 자신과 규림을 이어주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약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을 남자로 보기 시작한 것일까요? 흥식은 결국 한참을 망설이다 휴대전화를 듭니다. 그리고 무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김무진 씨, 접니다. 무진의 표정이 조금 굳습니다. 흥식이 자신에게 먼저 연락할 이유는 많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흥식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규림이가 나랑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무진의 손이 순간 멈춥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태연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 규림이랑 만나도 괜찮겠습니까? 무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흥식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이 가장 궁금했던 걸 묻지요. 당신 정말 규림이한테 아무 마음 없는 거 맞습니까? 무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짧은 침묵이지만 흥식에게는 충분히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진은 이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서연에게 자신이 먼저 만나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무진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나도 이제 만나는 사람 있습니다. 흥식도 누구인지 짐작합니다. 서연 씨요? 네. 흥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무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하지요. 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서류는 한참 동안 같은 페이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정우가 식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뭐해? 무진이 뒤늦게 고개를 듭니다. 일하지. 정우는 무진의 얼굴부터 살핍니다. 누구 전화였는데 표정이 그래? 조응식 씨. 정우가 바로 눈치를 챕니다. 왜? 무진은 말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짧게 대답합니다. 규림 씨랑 만나기로 했대. 정우는 무진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가? 괜찮아? 무진은 바로 대답합니다. 왜 안 괜찮아? 정우가 피식 웃습니다. 그래. 꼭 안 괜찮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무진이 정우를 노려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정우는 더 이상 장난치지 않습니다. 너 서연 씨랑 만나기로 했다며. 그래. 그럼 잘해. 무진이 정우를 바라봅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집니다. 누구 잊으려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면 결국 다 다쳐.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우가 나간 뒤 무진의 시선이 책상 한쪽으로 향합니다. 며칠 전 외국 레스토랑으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려 했던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무진은 잠시 그 서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을 뻗지 않습니다. 대신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오빠 오늘 몇 시에 끝나? 무진은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 답장을 보냅니다. 끝나면 연락할게. 한국을 떠나겠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시간 흥식 역시 무진과 통화를 마치고도 한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무진은 분명 규림에게 아무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과 만나고 있다고까지 했지요.
그렇다면 자신이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는 무진이 대답하기 전 멈췄던 그 짧은 침묵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규림은 흥식에게 곰탕을 가져옵니다. 흥식은 아직 양팔을 자유롭게 쓰기 힘든 상태입니다. 또 왔어? 왜? 싫어? 아니, 너 이러다 우리 엄마 진짜 예단 알아본다. 규림이 피식 웃습니다. 사장님 원래 그러잖아. 규림이 자연스럽게 밥상을 차리려 하자 흥식이 말립니다. 됐어. 규호 오면 먹을게. 규호, 언제 오는데?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규림은 숟가락을 챙기고 반찬을 꺼냅니다. 흥식은 그런 규림을 한동안 바라봅니다. 그러다 결국 묻습니다. 규림아. 응? 저번에 한 말. 규림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나랑 만나보자고 한 거. 응. 진짜야? 규림은 잠시 흥식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나 불쌍해서 그러는 거 아니지? 규림이 어이없다는 듯 웃습니다. 왜 불쌍해? 두 팔 다 이 모양이니까. 그럼 팔 낳으면 헤어져? 흥식이 결국 웃습니다. 너 진짜 말은 잘한다. 잠깐 분위기가 풀립니다. 하지만 흥식은 다시 진지해집니다. 규림아. 왜? 고마워서 만나는 거면 하지 마. 규림의 표정이 조금 굳습니다. 난 오빠한테 고마운 건 맞아. 그것 봐. 근데 그것만은 아니야. 흥식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규림도 자신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흥식은 오랫동안 곁에 있었고 자신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결도 진심으로 아껴줍니다. 무진처럼 규림을 8년 전으로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흥식과 함께 있으면 편합니다. 그 편안함이 사랑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오빠. 응. 나도 한번 잘해보고 싶어. 흥식이 묻습니다. 뭘? 규림은 잠시 망설입니다. 우리. 흥식의 표정이 조금씩 풀립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규림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자. 규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로 그때 한결이 들어옵니다. 흥식 아저씨. 흥식이 웃습니다. 왔어? 한결은 가장 먼저 흥식의 팔부터 살핍니다. 아직도 아파? 조금. 내가 호해줄까? 그러면 나아? 응. 한결은 진지한 얼굴로 흥식의 팔에 입김을 불어줍니다. 규림은 그런 한결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흥식도 한결을 바라보다 규림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생각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수남이 그토록 바랐던 모습이 어쩌면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결이 갑자기 묻습니다. 근데 케임 아저씨는 요즘 왜 안 와? 규림의 미소가 아주 잠깐 멈춥니다. 흥식은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결아. 왜? 그 아저씨도 바쁘겠지. 전화하면 되잖아. 규림은 한결의 밥그릇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밥부터 먹어. 한결은 입을 삐죽 내밉니다. 흥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바라보던 규림의 편안한 얼굴이 김무진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흥식은 그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규림이 자신에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무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남은 방법은 규림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규림이 정말 기대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연은 무진과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한 뒤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전에는 무진의 연락 하나에도 혼자 의미를 붙였다가 실망하곤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진이 먼저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연에게는 세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엄마, 윤희가 서연의 방을 바라봅니다. 서연은 거울 앞에서 옷을 계속 바꿔 입고 있습니다. 이거 어때? 예뻐. 아까 것도 예쁘다며. 윤희가 웃습니다. 내가 입으니까 다 예쁘지. 서연은 다시 다른 옷을 꺼냅니다. 오늘 무진 오빠 만나. 윤희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 응. 서연은 행복한 얼굴로 말합니다. 엄마, 나 아직도 좀 안 믿겨. 뭐가? 오빠가 나랑 만나자고 한 거. 윤희는 딸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무진 때문에 마음고생하던 서연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그런 딸이 이렇게 웃고 있으니 엄마로서는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좋아? 응. 서연은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너무 좋아. 윤희가 천천히 미소 짓습니다. 그래. 그럼 됐지. 그런데 서연이 옷을 갈아입으러 방 안으로 들어가자 윤희의 웃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옥선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무진이 과거에 그토록 좋아했다는 여자. 한규림. 윤희에게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오래전 두고 떠났던 큰딸입니다. 윤희는 아직 규림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무진과 어떤 사이였는지, 왜 헤어졌는지, 지금도 마음이 남아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어볼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딸 서연은 바로 그 무진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다시 방에서 나옵니다. 엄마, 윤희가 정신을 차립니다. 응? 왜 그렇게 봐? 그냥. 서연이 윤희 옆으로 와 팔짱을 낍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해. 윤희는 그런 딸을 바라보다 조용히 안아줍니다. 그래, 행복해야지. 서연은 웃습니다. 하지만 딸을 안고 있는 윤희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딸이 행복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 큰딸 규림이 떠오릅니다. 하필이면 왜 같은 남자였을까요? 그리고 무진은 정말 규림을 다 잊은 것일까요? 윤희는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지요. 그날 서연은 무진과 데이트를 합니다. 서연은 처음부터 들뜬 얼굴입니다. 오빠. 응. 우리 진짜 사귀는 거 맞지? 무진이 어이없다는 듯 봅니다. 몇 번째 묻는 거야. 확인하려고. 맞아. 서연이 활짝 웃습니다. 그럼 이제 나 오빠 여자친구야? 그래. 전화 자주 해도 돼. 원래도 자주 했잖아.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무진도 결국 웃습니다. 서연은 그런 무진을 바라보며 더 행복해합니다. 무진 역시 서연에게 잘해주려고 합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봐준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조응식 씨랑 규림 씨 진짜 만나는 것 같더라. 무진의 표정이 아주 잠깐 멈춥니다. 서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누구야? 무진은 화면을 끕니다. 정우. 무슨 일인데? 일 얘기.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진도 다시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자연스럽던 웃음은 어딘가 힘이 빠져 있습니다. 서연도 그걸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관계에서 괜한 질문으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규림 역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무진과 서연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정우가 반찬을 사러 가게에 들른 것입니다. 규림은 평소처럼 반찬을 담아줍니다. 오늘은 무진 씨 안 드세요? 정우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오늘 데이트 갔어요. 규림의 손이 멈춥니다. 데이트요? 정우는 그제야 자신이 괜한 이야기를 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 씨랑요. 규림은 아주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시 반찬을 담습니다. 그렇구나. 두 사람 만나기로 했대요. 규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 됐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규림은 방금 자신이 무슨 반찬을 담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같은 반찬을 2번 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지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규림 씨. 네, 그거 2번 넣었는데. 규림이 그제야 통을 내려다봅니다. 아, 급히 하나를 빼냅니다. 죄송해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규림의 얼굴을 살핍니다. 규림은 애써 웃습니다. 저희도 만나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우가 놀랍니다. 흥식 씨랑요? 네. 규림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잘 된 거죠. 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서로 잘 된 것이라면 왜 상대의 새 연애 소식 하나에 이렇게 표정이 달라지는 걸까요? 하지만 그 질문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정우가 돌아간 뒤 규림은 혼자 남습니다. 무진과 서연이 만나고 있다는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무진이 먼저 서연에게 만나자고 했으니 당연히 두 사람은 연인이 됐을 겁니다. 자신 역시 흥식에게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서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쪽이 이렇게 내려앉는 걸까요?
규림은 자신의 감정을 밀어내듯 일을 시작합니다. 반찬통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닫고 바닥까지 닦습니다. 손을 쉬지 않으면 생각도 멈출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움직여도 방금 들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진에게 정말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까지 규림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규림이 마음을 정리할 틈도 없이 이번에는 집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직장을 잃은 규영은 결혼 준비에 들어갈 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위험한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회사의 TF팀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한번 빌린 돈은 생각보다 빨리 규영의 목을 조여옵니다. 어느 날 규림은 식탁 위에 놓인 규영의 휴대전화 화면을 우연히 봅니다. 금일 미상환 씨 추가 비용 발생. 규림의 표정이 굳습니다. 규영이 급하게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왜 남의 폰을 봐? 너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돈 빌렸어? 규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규림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어디서 빌렸는데? 내가 알아서 해. 규영아, 언니가 갚아줄 것도 아니잖아. 그 말에 규림은 확신합니다. 너 설마 혼수 때문에 이런 돈까지 빌린 거야? 규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 결혼 나한테 중요해. 중요하면 뭐든 해도 돼. 언니는 몰라. 뭘 몰라? 규영은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을 터뜨립니다. 난 다시 가난하게 살기 싫어. 규림은 말을 잃습니다.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돈 없어서 못하는 것도 싫어. 결혼하면 다 바뀔 수 있어. 규림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이 어떻게 행복해? 언니가 뭘 알아? 적어도 이런 돈 빌려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 나도 알아서 해. 못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규영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언니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모르지. 규림의 표정이 굳습니다. 규영도 순간 자신이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걸 알지만 감정을 멈추지 못합니다. 난 언니처럼 안 살아. 한규영. 사랑만 보고 살다가 혼자 애 키우면서 고생한 사람이 나한테 결혼을 가르쳐? 규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규영은 시선을 피합니다. 규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 싫어. 이런 돈까지 써야 하는 결혼이면 난 말릴 거야. 언니가 뭔데? 언니니까. 규영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규림은 거실에 혼자 남습니다. 한결은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엄마가 또 힘들어졌다는 건 압니다. 잠시 뒤 규림에게 전화가 옵니다. 흥식입니다. 응, 오빠. 흥식은 규림의 목소리만 듣고도 눈치챕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규영이랑 싸웠지? 규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흥식이 묻습니다. 내가 갈까? 규림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와줄래? 흥식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지금? 응. 흥식은 바로 대답합니다. 갈게. 흥식은 아직 몸도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규림을 찾아옵니다. 무슨 해결책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규림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규림은 규영이 위험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빠, 나 진짜 모르겠어. 뭐가? 내가 말릴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없어? 규림은 고개를 숙입니다. 규영이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 흥식은 굳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고생했다고 규영이가 똑같이 고생해야 하는 건 아니지. 규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잘못된 길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잖아. 규림은 흥식을 바라봅니다. 일단 어디서 얼마나 빌렸는지부터 알아봐. 나도 알아볼게. 오빠가 왜? 흥식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남자친구라며. 규림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흥식이 웃습니다.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규림의 입가에도 아주 작은 웃음이 번집니다. 오빠. 응? 나 오빠한테 고마워서만 만나자는 거 아니야. 흥식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규림도 자신이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습니다. 고마운 건 맞는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 흥식은 더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규림 역시 흥식을 단순히 무진을 잊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다음 날 흥식은 규영이 빌린 곳을 알아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건이 훨씬 위험합니다. 그대로 두면 규영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흥식은 바로 규림에게 말하려다 잠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규영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규영은 휴대전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인상을 씁니다. 왜요? 쌀도둑님. 흥식이 한숨을 쉽니다. 너 지금 농담할 때 아니야. 규영의 표정이 굳습니다. 뭔데요? 내가 빌린 돈. 규영이 당황합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그게 중요해? 내일인데 왜 오빠가 끼어들어요? 흥식은 단호합니다. 이거 계속 두면 내가 감당 못해. 오빠가 뭔 상관인데요. 규림이가 걱정하니까. 그 말에 규영은 잠시 입을 다뭅니다. 흥식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알아봐 주겠다고 합니다. 규영은 자존심 때문에 바로 고맙다고 하지 못하지만 마음 한편은 흔들립니다.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결 방법부터 찾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은 규림이 흥식을 다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한편 옥선의 관심은 점점 한결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비서에게 알아보라고 했던 자료가 도착합니다. 옥선은 서류에서 한결의 생년월일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날짜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무진이 사고를 당했던 때, 규림과 무진의 관계가 끝났던 시기, 그리고 한결이 태어난 날짜. 옥선의 표정이 서서히 굳습니다. 이 날짜 확실해? 네, 확인했습니다. 옥선은 한결의 사진을 다시 꺼냅니다. 처음에는 그저 영리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의심하고 나니 얼굴 곳곳에서 무진의 어린 시절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눈매도 비슷한 것 같고 웃을 때 입 모양도 닮아 보입니다. 한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진 씨께 말씀드릴까요? 옥선은 바로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하지만 정말 무진 씨 아들이면 그러니까 먼저 확인해야지. 한비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옥선을 바라봅니다. 옥선이 자료를 덮습니다. 한규림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한비서가 반찬 가게 이름을 말합니다. 옥선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리고 며칠 뒤 옥선은 정말 규림의 반찬 가게를 찾아갑니다. 마침 수남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규림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옥선을 보는 순간 손이 멈춥니다. 8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입니다. 규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옥선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말씀 들으려고 8년 만에 뵙는 건 아닐 텐데요. 옥선이 규림을 바라봅니다. 여전하네.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옥선은 규림을 가만히 바라보다 묻습니다. 무진이랑 다시 만났다며. 규림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분이랑 저는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래? 네. 너 다른 남자도 만난다던데. 규림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것까지 알아보셨어요? 옥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규림은 참지 못하고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때 옥선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한결의 사진입니다. 규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집니다. 이걸 어디서? 규림은 사진을 빼앗듯 가져옵니다. 왜 아이를 조사하세요? 옥선이 규림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한결이가 우리 무진이 애 맞지? 규림의 손끝이 떨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생일 확인했어. 규림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만하세요. 무진이랑 헤어진 시기하고 너무 잘 맞더라. 그만하시라고요. 옥선은 규림의 표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 그 말에 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이제 하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규림이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이 비난받는 일이 아닙니다. 한결에게 누군가 손을 뻗는 것입니다. 제 아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옥선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게까지 겁을 내? 한결은 이 일과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확인할 거야. 규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하지 마세요. 한규림. 아이까지 건드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8년 전 옥선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던 규림이 아닙니다. 이제 규림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습니다. 옥선도 예상하지 못한 듯 잠시 규림을 바라봅니다. 많이 달라졌구나. 규림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저도 엄마니까요. 옥선의 표정이 잠깐 굳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아낼 거야. 옥선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규림은 한결의 사진을 손에 든 채 옥선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다급하게 입을 엽니다. 무진 씨한테 말하지 마세요. 옥선의 걸음이 멈춥니다. 규림 역시 자신이 무슨 말을 해버렸는지 깨닫습니다. 옥선이 천천히 돌아봅니다. 왜? 규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말 아무 상관없는 아이면 무진이한테 말해도 상관없잖아. 규림의 얼굴이 굳습니다. 옥선은 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빛에는 의심보다 확신이 훨씬 짙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가게를 나갑니다. 규림은 한결의 사진을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옥선이 이미 여기까지 알아냈습니다.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 규림의 불안은 더 커집니다. 한결이 잠든 뒤 규림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옥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한결이가 우리 무진이 애 맞지? 그때 흥식에게 전화가 옵니다. 규림은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습니다. 응, 오빠. 뭐해? 그냥 있어. 흥식은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챕니다. 무슨 일 있지? 규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흥식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다 규림이 먼저 입을 엽니다. 오빠. 응. 나한테 무슨 일 있어도. 규림은 말을 멈춥니다. 흥식이 기다립니다. 규림은 잠든 한결의 방문을 바라봅니다. 결이 옆에 있어줄 수 있어? 흥식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일인데? 규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규림아.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규림이 놀라 고개를 듭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전화 너머 흥식이 묻습니다. 누구야? 규림은 천천히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 앞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대로 멈춰섭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무진입니다. 규림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춥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흥식의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규림아? 문 밖에는 무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결이 잠들어 있습니다. 규림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흥식과는 이제 제대로 시작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진과는 끝난 사이라고 수없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옥선이 한결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 밤. 무진이 다시 자신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규림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못합니다. 그때 무진이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한규림 씨. 규림이 눈을 감습니다. 저예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무진이 다시 말합니다. 오늘 어머니가 한결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규림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조금 전까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합니다. 전화 너머 흥식도 무진의 목소리를 들은 듯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무진은 문 밖에서 말을 이어갑니다. 한결이한테 무슨 일 있는 겁니까?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무진은 아직 한결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옥선이 한결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진 역시 이 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규림은 흥식과 연결된 전화를 한 손에 쥔 채 다른 손으로는 무진이 서 있는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이 새로 시작해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 하나 너머에는 아직 끝내지 못한 과거가 서 있습니다. 규림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잠들어 있던 한결의 방문이 아주 조금 열립니다. 엄마. 규림이 천천히 뒤를 돌아봅니다. 한결은 졸린 눈으로 거실에 서 있습니다. 문 밖에서는 무진이 다시 묻습니다. 한규림 씨, 무슨 일 있는 겁니까? 휴대전화 너머에서는 흥식이 조용히 규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규림아. 규림은 두 남자의 목소리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결은 현관문을 바라보다 묻습니다. 엄마, 밖에 게임 아저씨야? 규림의 얼굴이 굳습니다. 옥선은 이미 한결의 비밀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무진 역시 이유도 모른 채 그 비밀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림이 새롭게 시작하려 했던 흥식까지 그 순간을 전화 너머에서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 하나만 밀어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규림은 천천히 현관문을 바라봅니다. 손은 아직 문고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문을 열면 무진이 들어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무진의 의심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규림이 8년 동안 감춰온 비밀은 예전처럼 조용히 묻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결이 다시 묻습니다. 엄마, 규림이 아이를 바라봅니다. 게임 아저씨 맞아? 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